여러분, 혹시 요즘 따라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관절이 뻣뻣하고 작은 일에도 쉽게 피로해지곤 하죠.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이 차고 밤에는 잠들기가 어려워집니다. 저도 한때는 나이 탓이라 여기며 그냥 참고 살았습니다. 60이 넘으면 다들 그렇지 뭐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어느 순간 이대로 괜찮을까 하는 불안이 저를 붙잡더군요. 정말 이렇게 몸이 아픈 게 당연한 일일까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없을까요? 오늘은 그 답을 함께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소중한 신호들, 그리고 그 신호에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어느 날 계단을 오르다 무릎에서 갑자기 뚝 소리가 나면서 순간적으로 멈춰 선 적이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에이, 별일 아니겠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자주 시큰거림이 찾아왔죠. 특히 비 오는 날이면 더욱 심해졌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시죠? 몸 어디선가 나는 작은 소리, 갑작스러운 통증을 그냥 지나쳐 버린 정말입니다. 우리는 왜 이런 신호들을 무시하게 될까요? 사실 나이가 들면서 몸의 변화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는 감수해야지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하지만 알고 보니 관절은 작은 손상도 시간이 지나면 큰 문제로 번질 수 있더군요. 노화와 생활 습관이 겹치면서 우리 몸은 서서히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던 겁니다. 며칠 전 72세 김영자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그분도 처음엔 무릎 통증을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고 지나쳤다고 하시더군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무릎이 뻣뻣하고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나면 다리에 힘이 빠지곤 했답니다. 그런데 참으시길 몇 개월 어느 날 장을 보러 나갔다가 평소보다 조금 더 걸었을 뿐인데 무릎이 퉁퉁 부어 올랐습니다. 그제야 병원에 가보니 이미 초기 관절염이 진행 중이었다고 해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조금만 더 일찍 오셨으면 훨씬 쉽게 관리할 수 있었을 텐데 하고 아쉬워하셨답니다. 그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는 그냥 참아야 할 불편함이 아니라 도움을 요청하는 소중한 메시지였던 거죠. 무릎에서 나는 소리, 어깨의 뻣뻣함, 허리, 묵직함, 이 모든 것이 나를 좀 더 돌봐달라는 몸의 간절한 부탁이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작은 통증이라도 기록하고 몸의 신호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너무 예민한 건 아닌가 싶기도 했지만 몸은 늘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었던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에 귀 기울이는 일이었죠. 여러분도 혹시 무심코 지나친 몸의 신호가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아픈 부위가 생기면 바로 메모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아팠는지 간단히라도 적어두는 거죠. 그리고 2주 이상 통증이 지속되면 꼭 진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작은 관심이 큰 병을 막는 첫걸음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몸이 무거울까? 저도 한동안 이런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특별히 큰 병이 있는 것도 아닌데 하루 종일 피곤하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찼죠. 그러다 문득 제 하루 일과를 돌이켜보니 생활 습관의 답이 있더군요. 아침엔 늦게 일어나서 대충 식사를 때우고 낮엔 텔레비전 앞에 앉아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 늦게 출출해지면 라면이나 과자로 배를 채우곤 했죠. 운동이라곤 일주일에 한 번 동네 한 바퀴 도는 게 전부였습니다. 돌이켜보니 제 몸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운동 부족, 불규칙한 식사, 늦은 밤 간식,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 몸을 더 약하게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진대사가 느려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잘못된 생활 습관이 그
속도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었던 거죠. 얼마 전 69세 박성호 씨를 만났는데 그분 이야기가 참 인상 깊었습니다. 은퇴 후 특별히 할 일이 없어 하루 종일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며 지내셨다고 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소파에 앉아서 뉴스를 보고 점심 먹고 나선 오락 프로그램, 저녁엔 드라마를 보는 게 일상이었답니다. 몸을 움직일 일이 거의 없다 보니 근육량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식욕도 떨어져서 끼니를 대충 때우게 되었죠. 그렇게 6개월쯤 지났을 때 건강검진에서 혈당과 혈압이 동시에 올라갔다는 소식을 들으셨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당뇨와 고혈압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다고 경고하셨어요. 그때서야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생활 방식이 문제였다는 걸 말이죠. 저 역시 그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내가 몸이 아픈 이유를 나이 탓으로만 돌리고 있지는 않았나? 하고 말이죠. 그래서 작은 것부터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하루 3끼, 규칙적으로 먹기, 그리고 매일 20분이라도 밖으로 나가 걷기를 실천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몸이 새로운 리듬에 적응하지 못해서 오히려 더 피곤하기도 했죠. 하지만 2주 정도 지나니 조금씩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예전보다 수월해지고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덜 뻐근했어요. 작은 변화가 생각보다 큰 힘을 발휘한다는 걸 몸소 체험하게 된 거죠. 여러분이 하루는 어떠신가요? 혹시 저와 비슷하게 불규칙한 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하루 한 끼는 꼭 채소와 단백질을 포함한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시고 매일 같은 시간에 짧게라도 산책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몸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건강한 습관은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처음 건강 관리를 시작했을 때 변화가 느리게 와서 괜히 하는 건 아닐까 의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매일 20분씩 걷는다고 해서 당장 몸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식사를 규칙적으로 한다고 해서 피로가 바로 사라지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처음 일주일은 몸이 더 무겁고 피곤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건강은 쌓이는 과정이라는 걸 말이죠. 하루아침에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조금씩 좋아지는 과정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요. 급격한 효과보다 서서히 찾아오는 안정감이 진짜 건강이 신호였습니다. 3주째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아침 산책을 하고 돌아와서 거울을 보는데 얼굴색이 조금 밝아진 것 같았어요. 착각일까 싶어서 자세히 들여다봤는데 정말로 예전보다 혈색이 좋아 보이더군요. 그리고 그날 밤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 수 있었습니다. 중간에 깨지 않고 아침까지 푹 잔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그때부터 작은 변화들이 하나둘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차고 오후에도 졸음이 몰려오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마음이 가벼워진 게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내가 뭔가 좋은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뿌듯함이 생겼거든요. 74세 이명순 할머니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아침마다 침대에서 간단한 스트레칭을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몸이 너무 굳어서 제대로 따라하지도 못하셨다고 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스트레칭이야 하면서 포기하려고 하셨죠. 하지만 며느리가 하루 5분만이라도 해보세요 하며 격려해 주셔서 계속 이어가셨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그분께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평소처럼 허리가 아픈데 스트레칭을 하고 나면 금세 몸이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2개월째에는 허리 통증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시더군요.
무엇보다 3개월째 되던 날 아파트 계단을 오르는데 평소보다 훨씬 가볍게 올라가는 자신을 발견하셨답니다. 그때 활짝 웃으며 아, 내가 정말 달라졌구나 하는 기쁨을 느끼셨다고 해요. 그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그 기분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변화는 어느 순간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쌓여가다가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되는 거더라고요. 마치 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하루하루는 티가 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분명히 달라져 있는 거죠. 저 역시 어느 날 거울 속에서 얼굴빛이 밝아진 걸 보고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하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이 정말 소중했어요. 단순히 몸이 좋아진 것뿐만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돌보고 있다는 뿌듯함이 마음을 가득 채웠거든요. 여러분도 지금 건강을 위해 무언가를 시작하고 계시다면 조급해하지 마세요. 작은 변화라도 스스로를 칭찬하시고 하루 목표는 절대 과하게 잡지 마시길 바랍니다. 건강은 마라톤과 같아서 빨리 달리는 것보다 꾸준히 가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건강 관리를 시작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솔직히 혼자 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무래도 의지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비 오는 날엔 산책을 빼먹고 싶어지고 피곤한 날엔 오늘 하루쯤 쉬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자꾸 들었습니다. 혼자 하려니 자꾸 미루고 싶어지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았죠. 그런데 왜 혼자 하는 건 이렇게 어려울까요? 사람은 원래 함께할 때 동기부여가 커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대화와 교류가 삶의 활력소가 되죠. 누군가와 함께 목표를 공유하고 서로 격려하고 때로는 경쟁하기도 하면서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웃집 아주머니께 제가 매일 산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도 나도 요즘 걷기 운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시면서 관심을 보이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함께 공원 산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70세 오재훈 어르신은 더 적극적으로 사람들과 함께하는 건강관리를 실천하고 계십니다. 마을 경로당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걷기 모임을 만드셨거든요. 처음엔 3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10명이 넘는 분들이 참여하고 계신답니다. 매일 오전 7시에 마을 입구에서 만나서 함께 30분씩 걷는 거예요. 그분 말씀으로는 혼자 할 때는 핑계가 많았는데 다 같이 하니까 안 나갈 수가 없어요 하시더군요. 비가 와도 다들 나올 텐데 나만 빠질 순 없지 하는 마음이 드시고 몸이 좀 아파도 가서 얼굴이라도 비춰야지 하는 생각이 드신답니다. 무엇보다 함께 걸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운동이 아니라 즐거운 만남의 시간이 되었다고 하세요. 실제로 그 모임에 참여하신 분들의 변화가 눈에 띕니다. 처음엔 조금만 걸어도 힘들어 하시던 분들이 이제는 1시간씩 걸어도 끄떡없어 하십니다. 더 중요한 건 표정이 밝아지셨다는 거예요. 매일 만날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루를 기다리게 되는 활력이 생긴 거죠. 또 다른 분은 가족의 도움을 받고 계십니다. 77세 최순덕 할머니는 딸에게 자신의 건강 목표를 알리셨어요. 나 요즘 매일 운동하기로 했어 하면서 말이죠. 그랬더니 딸이 매일 안부 전화를 드릴 때마다 오늘 운동하셨어요? 하고 물어보신답니다. 처음엔 감시받는 것 같아서 부담스러우셨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 관심이 고맙다고 하세요. 저도 이웃 아주머니와 함께 산책을 시작한 후로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혼자였다면 오늘은 날씨가 좋지 않으니까 내일 하자 했을 텐데 약속이 있으니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함께 걸으면서 나누는 대화가 생각보다 큰 힘이 되었어요. 각자의 건강 경험을 공유하기도 하고 서로 격려해 주기도 하면서 더 즐겁게 이어갈 수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좋은 점은 서로에게 좋은 자극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좀 더 빨리 걸으시네요? 오늘은 평소보다 멀리 가볼까요? 하면서 자연스럽게 운동량이 늘어나기도 하고 새로운 코스를 개발해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혼자서 건강 관리를 하려고 애쓰고 계시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친구나 이웃과 함께하는 건강 습관을 만들어 보시고 가족들에게도 여러분의 목표를 알려서 응원받으시길 바랍니다. 함께하면 더 쉽고 더 즐겁고 더 오래 지속할 수 있으니까요. 건강 관리를 시작하려고 마음먹었을 때 제일 많이 든 생각이 이미 늦은 건 아닐까? 였습니다. 60대 중반의 나이에 지금까지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던 몸을 과연 회복시킬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주변에서도 그 나이에 뭘 해봐야 하는 시선들이 있었고요. 저도 이런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경험을 통해 알게 된 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건강은 나이와 상관없이 지금 이 순간 시작하는 사람이 가장 큰 혜택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물론 20대, 30대에 시작했다면 더 좋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시작하는 게 의미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가장 절실하게 건강이 필요한 때이고 그만큼 변화의 효과도 크게 느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의학적으로도 이는 증명된 사실입니다. 근력 운동을 시작하면 70대, 80대에도 근육량을 늘릴 수 있고 유산소 운동을 하면 심폐 기능이 향상됩니다. 뇌과학 연구에서도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습관을 만들면 뇌가 계속 변화하고 발달한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즉, 우리 몸은 나이와 상관없이 좋은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78세 윤말순 할머니의 이야기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그분은 무려 75세에 처음으로 요가를 시작하셨어요. 평생 운동이라고는 집안일이 전부였던 분이 요가원 문을 두드린 거죠. 처음엔 다른 수강생들이 대부분 50대, 60대여서 위축되기도 하셨답니다.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나 싶으셨대요. 첫 수업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동작도 따라할 수 없었습니다. 몸이 너무 굳어서 앞으로 숙이는 것도 팔을 들어 올리는 것도 힘들었거든요. 강사님이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하고 말씀해 주셨지만 그분 마음은 내가 너무 무리한 건 아닐까 하는 걱정으로 가득했답니다. 하지만 그분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일주일에 2번 꾸준히 요가원을 찾아가셨습니다. 한 달이 지나니 조금씩 몸이 풀리기 시작했고 2달째에는 간단한 동작들을 따라할 수 있게 되었어요. 3개월이 지났을 때는 다른 수강생들과 큰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실력이 늘었답니다. 6개월 후 그분에게 찾아온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우선 몸이 눈에 띄기에 가벼워졌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와 어깨가 뻣뻣하던 것이 많이 좋아졌고 계단을 오를 때도 숨이 덜 찼습니다. 무엇보다 잠을 깊게 잘 수 있게 되었다고 하시더군요. 처음엔 안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몸이 가벼워지고 잠도 잘 와요 라고 말씀하시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더 인상 깊었던 것은 그분이 자신감이었어요. 나도 할 수 있구나 하는 마음이 다른 분야에도 영향을 미쳤답니다. 요가를 시작한 후에 스마트폰 사용법도 배우시고 동네 독서 모임에도 참여하셨어요.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든 거죠. 저 역시 매일의 작은 습관을 지켜가며 지금이야말로 나 자신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20대 때의 체력은 되돌릴 수 없지만 지금 나이에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컨디션을 만들어 가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나이 때문에 시작을 주저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것만은 기억해 주세요. 10년 후이 나는 지금의 나보다 10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때 가서 10년 전에 시작할 걸 하고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오늘이 앞으로 살아갈 날들 중 가장 젊은
날이니까요.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건강 습관 하나를 정해보세요. 너무 크지 않아도 됩니다. 하루 10분 산책하기, 물 한 잔 더 마시기, 계단으로 한층 오르기. 이런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늦었다는 말 대신 지금이 딱 좋다라고 마음을 다잡아 보세요. 건강한 삶은 거창한 결심에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 작은 관심, 작은 실천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내일 할 수 있는 작은 건강 습관 하나만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바로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을 기다리면서 말이죠. 오늘이 바로 그 시작입니다.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가요.